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자인 레시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전체적인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그게 완성 제품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및 각 단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완성작의 목적에 따라 모두 다른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디자인 프로세스 틀에 제 방식과 생각을 조금 녹여서 설명드릴게요. 자, 패션 디자인 완제품까지는 저는 항상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첫 번째 트렌드 조사, 두 번째 컨셉 잡기, 세 번째 무드보드 만들기, 이때 소재와 디테일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디자인 스케치, 다섯 번째 도식화 그리기,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디자인 수업은 보통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디자인 수업에선 도식화 그리기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마지막에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추가적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직접 머슬린 작업을 통해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각 단계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프로세스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스텝은 트렌드 조사입니다. 보통 다른 디자인 분야보다 더더욱 유행에 민감한 분이 바로 패션이라는 분야인데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의복 디자인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트렌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개인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요. 반대로 여러분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신 트렌드 동향에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패션 디자이너는 결국 트렌드를 반영한 새롭고 가치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패션의 사전적 의미만 찾아봐도 유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즉, 패션 디자이너는 유행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트렌드 조사를 할까요? 아니, 도대체 트렌드는 누가 정하는 거고 다음에 뭐가 유행할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트렌드는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에 이러이러한 스타일과 컬러들이 유행할 것이다 라는 자료들을 트렌드 정보기관에서 시즌별로 내놓습니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에 맞춰 유행할 요소들을 참고해서 컬렉션을 발표하면 그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을 분석해서 예측한 트렌드 자료는 패션 스눕 같은 트렌드 정보 사이트 또는 책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트렌드 정보기관 자료들은 유료인데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개인이 구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트렌드 정보기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들을 구글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스텝은 컨셉 잡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패션 브랜드 컨셉이 되게 신선하고 괜찮던데? 이번 BTS 앨범 컨셉이 너무 좋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컨셉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컨셉은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즉, 여러 가지 많이 나열된 것을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컨셉인 거예요. 좀 더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어떤 디자이너가 보드에 다음과 같이 사진을 나열하고 컨셉이 무엇일지 물어보는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 보드에는 장미, 밤하늘, 별, 바오밥나무, 여우, 사막을 담은 사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나열된 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컨셉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왕자라는 것을 추측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어떤 컨셉을 잡았다 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디자이너가 컨셉을 잡을 때는 자신이 강렬하게 경험한 감정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도 컨셉을 잡으실 경우
본인이 경험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좀 더 깊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즉, 컨셉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디자인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만한 형태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져야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컨셉은 여러 가지 나열된 객체를 하나로 정리한 것으로 좋은 컨셉은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감정을 새로운 형태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무드보드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컨셉을 정했으니 무드보드를 만들어야겠죠? 쉽게 말해 무드보드의 역할은 나와 구성원들이 컨셉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지도와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드보드를 보았을 때 어떤 감성 키워드를 가져갈 것인지, 어떤 형태적인 아이디어로 옷에 접목시킬지, 그래서 그에 적합한 소재는 무엇일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나 그리고 팀원을 위한 길잡이, 지도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무드보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무드보드는 크게 형식은 없지만 보통 저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제가 잡은 컨셉의 감정 키워드를 명확히 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만한 멋진 형태 소스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지면 그에 맞는 컬러를 정하고 그 이후 소재와 실루엣 디테일 자료 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엄청난 양의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보드 위에는 너무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상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너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엑기스의 자료들을 모아 여러 번 보드에 올려보고 만지면서 보드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어느 순간 그래, 이 정도면 대충 새롭고 괜찮은 디자인이 나오겠다 싶을 때 스케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 스케치입니다. 보드를 완성했으니 드디어 스케치를 해봐야겠죠? 보드를 만드실 때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스케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나는 충분히 자료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찾은 레퍼런스 바탕으로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옷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옷으로 실현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스케치를 하실 것이고, 옷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옷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뻔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단계는 자신도 모르게 컨셉과 상관없이 카피를 하는 실수를 흔히 범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드보드에서 너무 컨셉이 직접적으로 옷으로 표현된 타 브랜드의 컬렉션 사진을 잔뜩 걸어놓고 그것에 벌써 눈이 익숙해져 버린 탓인데요. 저도 무드보드에서 충분한 아이디어 디벨롭을 거치지 않았을 때 항상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옷의 형태로 풀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리서치와 형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자, 이제 원하는 스케치를 얻으셨다면 그 옷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기술적인 도안 같은 것을 그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식화입니다. 도식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의 전체적인 비율에 대한 감, 기술적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식화를 잘 그리고 싶다면 여러 옷을 보고 직접 그것을 따라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느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사실 실무에서는 도식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스케치에서 멈추지 마시고 도식화까지 그리는 연습 잊지 마세요. 또 요즘은 손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추후 튜터링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원래는 도식화 그리기까지가 디자인 수업의 커리큘럼 마지막 단계겠지만 저는 꼭 여러분이 디자인한 작품을 머슬린 작업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진행한 디자인이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실현하기가 힘든지, 그리고 스케치와 실물의 괴리감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라고 단지 앉아서 우아하게 스케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을 실물 패턴까지 뜰 수 있는, 즉 자신의 디자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패턴사와 공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패션 디자인이라는 게 정말 많은 공이 들어가죠? 쉽지는 않지만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좋은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